강감찬은 전군을 휘몰아쳐 개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개경 구원을 위해 선발대로 보낸 김종현의 기병부대가 거란군의 매복에 붙잡혀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강감찬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갔습니다. 폐하가 제발 무사하셔야 할 텐데. 강감찬은 지난 10여 년간 현종과 함께했기에 현종이 어떤 판단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폐하는 결코 이번엔 거란군을 피해 몽진하지 않으실 것이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 개경을 사수하려 하실 것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현종은 개경 안팎의 모든 백성들을 끌어모아 개경성을 지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백성의 무리에는 강감찬 부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강감찬 부인은 강조 부인, 양규 부인과 함께 북문의 성곽 쪽에 배치되었습니다. 개경에서 쓸만한 장정은 전부 전방의 관군으로 동원됐기 때문에 개경의 여자와 노인들마저도 성을 지키는데 동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감찬 부인은 지난 전란에서 거란군의 포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참상을 겪고 싶지 않아 성을 지키는 역할에 자원했습니다. 양규 부인과 강조 부인은 거란에게 남편을 잃은 사람들이었고 거란에 대한 적개심이 매우 컸기에 싸울 기회가 주어지자 기꺼이 참전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얼굴로 성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감찬 부인은 남편이 받기를 거부했던 벼락맞은 대추나무 부적을 어루 만져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제발 고려가 승리할 수 있기를 비나이다. 그때 성루를 지키고 있던 한 병사가 북을 치며 외칩니다. 거란군이 몰려온다. 모두 준비하라. 개경성 밖엔 거란군이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은 양규 부인이었습니다. 거란군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준비해온 활을 꺼내 시위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팅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손을 떠나자 성벽에 접근하던 거란군의 눈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재차 활을 쏘자 이번에는 다른 거란 병사를 절명시켰습니다. 양규 부인의 매서운 활솜씨에 강감찬 부인과 강조 부인은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부군께서도 활의 달인이라고 들었는데 부인께서도 출중하시군요. 그러자 양규 부인은 긴장된 표정을 풀지 않은 채 말합니다. 망부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지요. 고개를 숙이십시오. 이제 거란군의 화살이 날아들 것입니다. 양규 부인의 말대로 거란군의 화살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들은 성벽에 붙어 화살을 피했고 성벽 가까이에 진입한 거란군은 사다리를 이용해 벽을 타고 오르려고 하였습니다. 이번엔 강조 부인이 활을 쏘아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거란군을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두 부인이 전장에서 맹활약하자 강감찬 부인은 곁에서 도움이 되지 못함에 멋쩍어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부처님께 기도라도 올리겠습니다. 전투는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거란군은 개경의 성문을 뚫으려고 했으나 백성들의 항전으로 성문은 굳건하게 지켜졌습니다. 이제 전황이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거란군이 물러간 걸까요? 강조 부인이 묻자 양규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거란군의 동태를 살펴보던 척후병이 황급히 성으로 들어와서 외칩니다. 거란군이 멀리 퇴각하고 있소. 고려의 구원군이 도착하고 있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요. 그 소식은 삽시간에 성 안의 백성들에게 퍼졌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해냈어. 라며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거란군에 맞서 백성들만의 힘으로 개경을 지켜내다니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상원수가 개경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개경은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곽을 지키던 백성들도 다시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려군이 북문에 당도하였습니다. 상원수께서 오셨으니 성문을 열어라.
폐하를 배하라고자 하신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성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북문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강감찬 부인도 깜짝 놀라 성문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라도 남편의 얼굴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고려의 장수는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강감찬도 고려군도 아닌 소배압의 거란군이었습니다. 소배압은 고려 백성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고려군인 척 위장하는 꾀를 냈습니다. 강감찬의 얼굴을 몰랐던 성문의 백성들이 북문을 열어주었던 것이고 이렇게 거란의 300별동대가 성 안으로 무혈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상원수에 처요. 저자는 결코 제 남편이 아니요. 저들은 거란군이란 말이요. 라고 강감찬 부인이 크게 외치자 백성들은 그제서야 상황을 깨닫고 거란군을 둘러쌌습니다. 그러자 거란군 장수가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본군과 좌군은 궁으로 돌격해 고려왕을 사로잡는다. 우군은 도통께 작전 성공을 알리고 개경으로 진입하라고 하라. 그리고 후군은 이곳에서 성문을 닫으려는 자들을 모두 해치워라. 별동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북문을 지키고 있던 백성들은 거란 별동대 후군과 성문을 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성문이 이대로 열리면 거란의 본대가 도착할 것이고 그렇다면 고려의 원군이 도착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거란군이 황제를 사로잡은 뒤 개경성을 거란군 방어에 활용한다면 이 전쟁은 거란의 승리로 끝날 테니까요. 백성들이 앞다투어 몰려가 성문을 다시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란군 무장들이 칼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거란군의 칼에 베이고 찔리면서도 거란군을 몰아붙였습니다. 강감찬 부인도 백성들의 무리에 끼어 거란군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성문을 걸어 잠그는데 성공하지만 그곳에 있던 백성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고 강감찬 부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거란군이 성문을 다시 열려고 하자 강감찬 부인은 그들을 막아서곤 말합니다. 이 문을 열면 너희들 모두 죽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거란군 병사 한 명이 강감찬 부인의 가슴을 칼로 찔렀습니다. 퍽 소리가 나면서 강감찬 부인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거란이 다시 성문을 열려는 그때 성문 밖에서 화살 하나가 날아와 강감찬 부인을 찌른 병사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연이어 화살들이 날아와 나머지 거란군을 모두 쓰러뜨립니다. 진짜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성문 앞에 자신의 부인이 쓰러져 있자 황급히 말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부인, 부인. 강감찬 부인은 정신을 잃은 채 가슴 쪽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두고 이렇게 혼자 가면 어떡하오? 강감찬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짐합니다. 거란 놈들을 반드시 섬멸하여 부인의 원수를 갚아드리겠소. 그 말을 듣자 강감찬 부인이 눈을 간신히 뜨고 말합니다. 거란군이 지금 폐하를 잡으러 궁으로 갔소. 나는 괜찮으니 어서 그들을 막으시오.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말을 하자 강감찬은 아내의 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곤 부인을 땅에 바로 내려놓은 뒤 다시 말에 올라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강감찬 부인은 치명상을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란군의 칼에 가슴이 찔리긴 했지만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이 급소를 지켜주어 약간의 살이 베이는 찰과상을 입은 것뿐이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강감찬 부인은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없이 떠나버린 남편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한 기대감이 가슴 한켠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마저도 잊을 정도로 승리에 미쳐버린 남편이 결국 이 고려의 승리를 가져올 거라는 자신감 말이죠. 의상 고려거란 전쟁 31화 예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